동물 보호에 동물 보호가 없더라고요. 그날 그냥 집에 들어가면 생각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냥 매번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하고 막 술을 마셨던 것 같아요. 얘네들 조금이라도 더 알려가지고 입양 보내면 되지 않냐, 팀장님한테 좀 더 보호하자라고 했는데 직원들도 뭐 불평을 많이 하고 뭔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유기동물 문제 안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연관돼 있고 한 가지 뭔가 솔루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전체 유기동물 중에 한 30% 이상 케이스가 잃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고, 시골엔 풀어서 키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자기가 그 동물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지도 못하죠. 민법에도 사람과 물건은 규정되어 있지만 동물은 규정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일단 동물에 대한 규정이 먼저 생겨야 동물을 생명으로 대할 수 있는 약간 기본이 마련되는 거고, 그 다음에 논의해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법들이 기본적으로 바뀌는 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법을 추가로 제정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거죠. 반려동물을 사지 않고 입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소셜벤처 포인핸드의 대표이자 수의사 이환이라고 합니다. 포인핸드는 유기동물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서 잃어버린 동물은 빠르게 찾을 수 있고, 주인이 버린 동물들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 서비스고요. 사용자가 10만 명을 넘어섰고, 현재는 이제 안드로이드, iOS 누적 다운로드 수가 80만 건을 넘어섰고요. 1년에 전국적으로 입양된 유기동물 두수가 거의 2만 건이 좀 안 되는데 5천 건의 입양 후기가 올라오고 있어요. 5천 마리 이상이 포인핸드 통해서 입양이 되고 있다는 거죠. 수의사를 하겠다고 처음 결심했던 거는 어릴 때 키웠던 이제 뽀삐라는 강아지가 있었어요. 어느 날 목에 피가 줄줄 흐르면서 집에 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뭐 동물병원에 데려간다는 생각조차 일단 못했기 때문에 그냥 빨간 약 발라주고 이렇게 말았는데, 저희 집 앞에 이제 호박밭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얼어 죽어 있었던 거예요. 진로를 선택할 때 생각해 보니까 그랬던 게 너무 좀 미안했고, 진작에 그런 동물들을 치료해주는 수의사가 된다는 게 매력적이라고 처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재수를 하긴 했지만 열심히 해서 수의사가 되었습니다. 작년만 해도 전국적으로 11만 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이 구조가 됐어요. 그 중에 입양되는 퍼센테이지는 21% 정도가 되고, 자연사로 죽는 경우가 또 20% 정도, 안락사도 한 20% 정도 돼요. 쉽게 얘기하면 3마리가 들어오면 1마리가 죽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도 똑같이 유기동물은 발생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나라랑 근본적인 차이점은 유기동물들이 우리나라처럼 많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고, 보호소 자체도 많은 동물들이 구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보호소는 안락사가 거의 없는 경우도 있죠. 안락사라는 거는 너무 고통스러운 질병에 감염됐을 때 고통을 경감해주기 위해서 하는 게 사실 안락사인데, 우리나라는 그 개체수를 조절하겠다는 목적으로 안락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유기동물 문제가 해결되려면 동물들을 애초에 버리지 못하게 해야 되고, 자격조차 되지 않는 사람들은 분양을 받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고서 이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정부는 매년마다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해가서 동물 보호소를 운영하고, 또 봉사자들은 이 동물 살리겠다고 입양 보내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국가고시에서 이제 통과를 해서 수의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은 공중방역 수의사라는 형태로 대체 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13년도에 공중방역 수의사로 처음 이제 근무를 하게 됐는데, 보호소라고 하면은 그 동물들이 제대로 보호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미용을 받는 것도 아니고, 더러운 모습들을 사진을 찍어서 주인을 찾아주고 입양을 보내고 하는 그런 업무들이 행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그 정보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안락사라는 형태로 개체수 조절이 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웠죠. 전혀 죽을 것 같지 않은 동물들이거든요. 아프지도 않고 그 모습 자체가 되게 고통스럽고, 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전해져요. 수의사라면 동물을 살릴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동물을 죽여야 되는 경험들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되게 많았고, 동물이 죽는 모습을 본다는 게 계속한다고 해서 전혀 익숙해지지 않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찾다 보니까 제가 대학교 때부터 이제 앱 개발을 취미로 했었는데, 사람들이 매일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보잖아요. 저 안에 저 동물 정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처음에 단순하게 가졌던 게, 전국 보호소에 구조될 때 데이터들이 계속 기록이 되거든요. 유기동물 정보를 전달하는 앱 형태로 개발을 하게 됐고, 봉사자분들이 소소하게 이용해주는 앱이었다가 앱을 쓰면서 뭐가 불편한지 뭐가 필요한지 정말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알려지고 사용하기 시작했던 거죠. 창업을 한 건 2017년 12월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수의사 일을 병행하면서 7, 8시에 끝나면 집에 와서 운영을 하고 했었는데, 2017년 중반쯤 되니까 사용자가 거의 10만 명을 넘어섰어요. 그맘때쯤 되니까 서버 비용이 이제 100만 원을 넘어섰고 150만 원 이제 가까이 될 정도였는데, 수의사 일에서 번 돈을 포인핸드 서버 유지 비용으로 막는 느낌?
이거는 계속 갈 수 없겠다는 느낌을 그때 받기 시작했죠. 이 플랫폼 자체에서 뭔가 수익이 나지 않으면 내가 지속할 수 없겠구나. 사용자가 늘어나서 행복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행해지더라고요.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었고, 그 당시 제가 결혼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의사의 길을 잠시 내려놓고 그걸 한다는 자체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좀 더 많은 동물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뭘까라는 걸 생각했을 때 포인핸드를 하는 거라고 생각했고, 창업하는 길로 접어들게 된 거죠. 입양을 보내자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BM을 전혀 생각 안 했죠. 처음에는 절대로 이 플랫폼 안에 광고를 달지 않겠다라는 고집을 부렸었거든요. 초창기에는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경진대회에 나가서 그런 상금이라든지 지원금을 통해서 운영을 했던 거고,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서 캠페인을 같이 진행을 하고 소소하게 수익을 벌어들였던 거죠. 가장 효과적이었던 건 타로 캠페인이라고 이 철창 스티커를 떼는 그런 영상을 찍어서 SNS에 공유를 하기 시작한 거죠. 연예인분들도 자발적으로 해주신 분도 계시고 2,000명이 넘는 분들이 그런 영상들이 올라와 있고, 광고에 대한 생각도 고집을 버리고 입양자분들이 그 제품을 신청을 했을 때 사용해 보실 수 있게 저희가 그 물건을 드리는 거죠. 사용자가 점점 늘어날수록 광고들도 단가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원으로서 잘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굿즈를 처음 시작했던 거는 뉴스 펀딩을 했는데 리워드를 줘야 되는 거였어요. 그때 배지를 처음 만들었었어요. 맨투맨, 키링, 팔찌 다 만들었어요.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입고 나서 한 번 더 SNS에 올리고 메시지를 전파하는 역할을 해주시니까 캠페인 자체를 굿즈랑 접목시켜서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진전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유기동물 하면 뭔가 아프고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씻기고 미용하면 똑같거든요. 알리고 싶었어요. 그때 이케아에서 연락이 왔던 거죠. 사진전을 기획하고 있는데 이케아에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역으로 제안을 드렸던 거고, 이케아 광명점에서 사진전을 진행하게 됐었죠. 2018년에 팀빌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하기 시작했고, 포인핸드 앱에다가 광고를 했어요. 공고를 냈는데 거의 일주일 만에 100명 이상 연락이 왔죠. 팀원을 뽑을 때 가장 먼저 생각했던 거는 이 사람이 왜 이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 정말 진정성이 느껴지고 잠재성이 있는 분들을 뽑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포인핸드를 시작했을 때도 동물보호단체는 절대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동물들을 우선시해서 활동들을 하시잖아요. 사람들하고 싸우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거부감이 드는 활동들도 되게 많아요.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중립적인 플랫폼 형태를 가져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만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동물보호단체와 영리기업의 가운데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매일매일 도전이고 압박이 되긴 하지만 보호소에 있는 동물들이 입양돼서 행복해지는 모습을 봤을 때 느끼는 보람, 지금의 삶에 너무나도 만족하고 있는 케이스인 것 같고, 병원에 있을 때는 절대로 느낄 수 없는 것들인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좀 무책임한 보호자였던 것 같거든요. 하지만 지치고 돌아왔을 때 심적으로 위로해주는 약간 그런 존재인 거잖아요. 뭔가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좀 더 베풀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준 것 같고, 이런 유기동물 돕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버려진 동물들은 또다시 버림받을까라는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입양한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부단하게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이겨내신 분들은 정말 누구보다 입양한 유기견, 유기묘하고 깊은 유대감을 형성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전문가가 되시고, 단순히 입양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유기동물을 돕기 위해서 캠페인이라든지 굿즈를 판매도 항상 이렇게 구매를 해주시고, 제가 대단하거나 저희 팀이 대단하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플랫폼을 만들어놔도 그 동물을 입양해주지 않으면 전혀 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유기동물 플랫폼으로 시작했지만은 반려인들을 약간 계몽하는 캠페인도 많이 하고 있고, 사람들이 반려동물 물건처럼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 입양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를 만들어가는 포인핸드가 되겠습니다.